네, 스피디하게 갑니다. 핫픽스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대형 오너리스크 터진 셀트리온. 글쎄요, 뭐 주가는 잠잠합니다. 뭐 이미 알려졌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테슬라풍의 유니온 머티리얼 강세, 히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웃고, 카카오페이는 울고 엇갈린 실적이 희비가 교차됐는데 아마 카카오 강성주주분들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네요. 자,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아모레퍼시픽. 리오프닝주가 이렇게 무너지나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BJF 리테일 경기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냈습니다. 우리 MZ세대 분들이 편의점을 많이 가시죠. 이게 참 좋은 현상은 아닌데 한번 이슈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 뽑으신 핫픽스는 무엇인지 한번 보죠. 네, 영업이익 반토막난 아모레퍼시픽. 이거 대표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네, 무겁습니다. 연륜과 경험이 많으신 대표님께서 네. 리오프닝 관련주 어떤 정치적 이슈도 맞물렸고 그렇죠. 또 많이들 기대했던 물려 있는 주주분들도 많으신데 영업이 반토막 났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또 같은 종목 가지고 시장은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참 그러네요. 네. 한때 한 달 반 전만 하더라도 네. 아모레퍼시픽 증권가에서 찬양 일색이었습니다. 네. 네, 올해 작년에 구조조정 잘했고 그 효과 때문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 그러니까요. 난리 피던 적이 벌써 한 달 전쯤 네. 됐었는데 실적 요상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빠지면서 또 갑자기 어떤 의견 확 바꾸고 맞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네, 그들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 난 거 보니까 매출액이 한 9,100억대, 21% 줄었고요. 네. 작년 동기 대비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640억대, 네. 59% 줄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중국은 솔직히 손절해야죠. 손절해야 됩니까? 손절해야죠. 예. 안 팔리는데 거기서 계속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 중국 쪽에서 뭐 설화수 관련된 매장도 철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중국 매출은 화장품 시장이 중국의 1분기는 한 5.9% 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 매출이 40% 빠졌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나왔던 그 로컬 업체들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면세가 5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그러면 면세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고 중국 손절하고 다른 쪽에서 성과를 내오기 시작한다. 그럼 회복의 기미가 보이겠죠. 네. 근데 시간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던 실적과 함께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화장품이라도 다 같은 화장품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진행되는 상황 중국을 끊어내고 네. 다른 쪽에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지를 체크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양호한 실적 발표를 했고요. 삼성전자는 네. 박살이 났지만 네. 주가는 탄탄합니다. 그걸 또 삼성전자를 끌어오셔서 네. 이거 네, 두 개 네.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네,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도 좀 반등이 실적 발표 다 끝났으니까 안 네. 좋은 거 다 이야기 나왔고 좀 아. 반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의 특성과 네. 이거는 실적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렸던 이제 몇 개의 단서들이 회복됐었을 때 주가가 변하겠다. 실적도 변하고 주가가 변하겠다. 확인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막연한 기다림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여줬던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로 한국의 K뷰티에 대해서 보여줬던 측면들이 네. 이게 지금 K뷰티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게 트렌드가 너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도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그러면 한국 화장품을 위해서 설화수 발라야지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그런 쪽에서 브랜드력의 흐름들이 좀 빨라진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쪽 그거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아모레퍼시픽 대신에 그러면 어쨌든 뭐 다 같은 화장품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화장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시는 원탑은 어느 쪽 보고 계세요? 잘 나가는 쪽은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일본. 네, 북미 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쪽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브랜드 중에서 로맨이라는 브랜드 있는데 이게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또 납품하는 회사 클리오나 이런 색조 화장품을 납품하는 OEM 업체가 지금 이제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네. 이런 쪽이 이번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왕이면 임용기기가 낫겠죠. 네. 그래서 임용기기 쪽에서 중국어를 바라보고 또 성장하는 쪽 아직까지 중국 업체들은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침투하기엔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 봤을 때 한 종목을 고르라. 지금 패턴은 원택 좋아 보입니다. 네. 그 올리지오라고 하는 RF죠. 이쪽에 고주파 쪽에 나오는 쪽 타이탄 이쪽이 초음파를 이용한 기기 미용기기 네. 이쪽이 훨씬 더 좋지 않나. 화장품 대신 미용기기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뭐 좀 뭐하지만 네. 종목 역시 잘 보시는 것 같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원택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 마치 얼핏 보면 과거에 급등전 삼천리가 보인다. 뭐 이런 말씀 우스갯소리 그것도 또 3천리를 아, 가져오시는 그냥 네. 움직임 패턴이 그럼 비슷하게. 4천입니다. 예.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주연 대표께서는 어떤 핫픽스를 선정하셨을까요? 아, BGF 리테일 경기 침체에도 양호한 실적을 내고 있다. 경기가 침체가 되니까 비싼 음식 먹고 싶어도 네. 못 가고 편의점을 많이 갑니다. 네. 근데 이거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주식적으로 봐야 되겠죠. 네네. 실적은 좋단 말이에요. 실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1분기 실적이 이제 조금 영업이익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내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코로나19 특수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우리 셀프 진단 키트 요거를 갖다가 편의점에서 좀 많이 샀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 수요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걸릴 분들은 대부분 다 걸린 게 아닌가. 네. 또 재감염 대교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셀프 진단 키트 매출액만 한 50억 정도가 나왔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숭이 두창이 이제 또 급등해가지고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셀프 진단 키트 나오지 않는 다음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보통 우리 여름 하면 맥주 같은 거 시원한 맥주 생각나고 뭐 그런데 편의점에서 이제 앞에서 335 모여가지고 이제 마시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맥주 사러 편의점 많이 가잖아요. 네. 뭐 11,000원에 뭐 종류별로 이렇게 좀 살 수 그렇죠.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좀 증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수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한데 네. 여기 이제 사용자 수가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경기 물가 고물가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겠지만 아이스 커피,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편의점에서 뭐 3,000짜리 하나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점심 식사 한 끼 하러 나가면 거의 요새 10,000원 넘어가잖아요. 거의 뭐 줄 서지 않으면 네. 선점하지 않으면 동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락 굉장히 좀 판매가 점차 이게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이 지금 딱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에요. 물가는 높고 거기는 이제 임금이 계속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점심을 도시락을 싸가거나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거나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층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나라 이제 핵가족이라고 하죠. 이제 1인 인구 굉장히 이제 이제 가족들 4식구, 3식구 뭐 이렇게 살다가 한 명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서 집에서 밥 해 먹기보다는 도시락 사 먹거나 편의점에 이제 간편식들 이런 것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실적은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뭐 뭔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대단히 높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 충분히 상승 여력, 뭐 업사이드 한 8%에서 1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사실 이거 뭐 증권사에서 리포터들 나오면서 네.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고 이렇게 좀 올라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내일 제 경험상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어차피 뭐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신다. 뭐 18만 5천 원 정도 이하로 공략을 해보셔서 좀 가져가신다 했을 때는
한 21만 원, 22만 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요,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핫픽스 섹터 두 종목 점검을 해봤고요. 주전부리 메인 DC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